베스트픽 3월 둘째 주 기업 분석 보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기업은 인공지능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핵심 인프라 기업 RF 머티리얼즈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AI 산업을 이야기할 때 엔비디아 GPU나 반도체 칩을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로 AI 산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AI 산업이 왜 구리선을 버리고 빛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RF 머티리얼즈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AI 산업의 초기 단계가 아니라 인프라 구축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필요한 것은 단순한 연산 능력이 아니라 데이터 이동 속도입니다. 수천 개의 GPU가 동시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구조에서 네트워크는 단순한 연결 장치가 아니라 AI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 글로벌 데이터 센터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반도체가 아니라 인터커넥트, 즉 데이터 연결 기술입니다. AI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 센터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크게 4가지 층으로 구성됩니다. 가장 위에는 GPU가 있고, 그 아래에는 서버 시스템이 있으며, 그 아래에는 네트워크가 있고, 마지막에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GPU가 두뇌라면 네트워크는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가 이동하지 못하면 아무리 강력한 GPU가 있어도 AI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최근 AI 모델은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초거대 언어 모델은 수천억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사용하며 AI 학습 과정에서는 수많은 GPU가 동시에 데이터를 교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이동 속도가 느리면 GPU는 계산을 멈추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AI 서버 성능은 결국 연산 성능과 데이터 이동 속도의 곱으로 결정됩니다. AI 서버 내부 구조를 보면 GPU끼리 계속 데이터를 교환하는 구조입니다. GPU와 GPU 사이, 그리고 GPU와 CPU 사이, GPU와 메모리 사이, GPU와 네트워크 사이에서 데이터가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이를 인터커넥트라고 부르는데 AI 산업이 발전할수록 인터커넥트 속도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00기가비트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800기가비트, 그리고 곧 1.6테라비트 시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기존 기술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는 대부분 구리선 기반 전기 신호로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하지만 전기 신호에는 근본적인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전기 신호는 이동하면서 저항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신호가 약해지는 감소의 현상이 발생합니다. 신호 감소에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높아질수록 더욱 심해집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신호 손실이 커지고 전송 가능한 거리도 급격히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과거 100기가비트 시대에는 구리선으로 약 10m 정도 데이터를 보낼 수 있었지만 400기가비트 시대에는 이 거리가 2m 정도로 줄어들고 800기가비트 시대에는 1m 수준까지 감소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등장할 1.6테라비트 통신입니다. 이 속도에서는 구리선 전송 거리가 1m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이는 서버렉 내부 연결조차 어려운 수준입니다. 결국 전기 신호 기반 데이터 전송은 물리적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기술이 바로 광통신입니다. 광통신은 전기 대신 빛을 이용해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빛은 전기와 달리 저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훨씬 빠르고 멀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글로벌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는 점점 광통신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광통신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레이저와 광섬유, 그리고 수신 장치로 구성됩니다. 레이저가 빛을 만들어 데이터를 보내고 광섬유가 그 빛을 전달하며 수신 장치가 다시 전기 신호로 변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장치가 바로 광모듈입니다. 광모듈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는 서버와 서버 사이를 연결할 때 이 광모듈이 사용됩니다. 서버에서 나온 전기 신호가 광모듈에서 빛으로 변환되고 광 케이블을 통해 전달된 뒤 다시 전기 신호로 바뀌는 구조입니다. 현재 광모듈 시장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광모듈 시장 규모는 약 100억 달러 수준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수년 내 2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확장으로 인해 광통신 수요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모듈 내부에는 여러 핵심 부품이 들어갑니다. 레이저 칩과 광소자, 그리고 렌즈와 패키징 소재 등이 결합되어 하나의 모듈을 구성합니다. 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품이 바로 레이저입니다. 레이저는 빛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며 광통신의 핵심 동력입니다. 레이저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펌프 레이저입니다. 펌프 레이저는 광신호를 증폭하는 장치에 사용됩니다. 광신호는 이동하면서 점점 약해지는데 이를 증폭해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증폭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펌프 레이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 규모가 커질수록 광신호 이동 거리도 길어지기 때문에 펌프 레이저 수요는 계속 증가합니다. 실제로 펌프 레이저 시장은 데이터 센터 시장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성장률은 연평균 30%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RF 머티리얼즈는 바로 이 광통신 공급망에서 중요한 소재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광 모듈과 레이저 관련 부품에 사용되는 소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광통신 장비를 만드는 핵심 재료 기업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AI 산업이 발전할수록 GPU와 서버뿐 아니라 네트워크 장비와 광통신 장비도 함께 성장합니다. 그리고 광통신 장비가 늘어나면 그 장비에 들어가는 소재 기업 역시 성장하게 됩니다. RF 머티리얼즈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 구조 때문입니다. 최근 광통신 산업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기술 변화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CPO 기술입니다. CPO는 Co-Packaged Optics의 약자로 광 모듈을 반도체 패키지 내부에 직접 통합하는 기술입니다. 기존 구조에서는 GPU와 광 모듈 사이에 구리선 연결이 존재했습니다. 즉 GPU에서 나온 전기 신호가 구리선을 통해 광 모듈로 이동한 뒤 빛으로 변환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속도가 높아질수록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기술이 CPO입니다. CPO는 광 모듈을 GPU 패키지 안에 직접 넣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리선 연결이 사라지고 데이터 이동 거리가 크게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전력 소비가 줄어들고 데이터 전송 속도도 빨라집니다. CPO 기술은 현재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과 인텔 그리고 엔비디아 등이 모두 CPO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향후 AI 서버 설계에서 핵심 기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술 변화는 광통신 산업 전체를 크게 성장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네트워크 트래픽은 계속 증가하고 AI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데이터 이동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앞으로 등장할 피지컬 AI 시대에서는 데이터 트래픽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는 하루에 약 3TB 이상의 데이터를 생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데이터는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되어 분석되고 다시 로봇으로 전달됩니다. 즉 로봇 산업이 성장할수록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트래픽은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적 변화는 결국 광통신 산업을 크게 성장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 시장 성장률은 약 10% 수준이지만 광 모듈 시장은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CPO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광통신 시장 성장률은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시장 조사에서는 CPO 시장 성장률이 연평균 4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입니다. 최근 미중 기술 갈등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중국 광통신 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책 변화는 광통신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중국 기업들이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비중국 기업들이 그 수요를 흡수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RF 머티리얼즈 역시 이러한 공급망 변화 속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이제 RF 머티리얼즈의 실적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업의 매출은 최근 몇 년 동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약 400억 원대에서 시작해 향후 900억 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업이익 역시 구조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적자 구간이 있었지만 향후 흑자 전환이 예상되며 이후 이익 규모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가동률입니다. 현재 RF 머티리얼즈의 생산 가동률은 약 30%에서 50%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아직 생산 능력에 여유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동률이 상승하면 고정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매출이 증가할수록 이익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구조입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과거 이 기업의 주가는 장부가치 수준에서 거래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성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AI 인프라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 공급망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RF 머티리얼즈가 광통신 시장 성장의 수혜를 받는다면 기업 가치 재평가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기술 도입 속도입니다. CPO 기술이 예상보다 늦게 상용화될 경우 시장 성장 속도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데이터 센터 투자 사이클입니다. AI 서버 투자가 일시적으로 둔화될 경우 광통신 장비 수요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AI 산업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AI 모델은 계속 커지고 데이터 이동량은 계속 증가하며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는 계속 고도화됩니다. 이 흐름 속에서 광통신 산업은 AI 인프라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GPU가 AI의 두뇌라면 네트워크는 AI의 혈관입니다. RF 머티리얼즈는 바로 이 데이터 혈관 산업에 속한 기업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기업은 아닐 수 있지만 AI 산업이 성장할수록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 기업입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산업 구조입니다. AI 산업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분석한 RF 머티리얼즈는 AI 데이터 이동 인프라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등장한 기업입니다. 앞으로 광통신과 CPO 기술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베스트픽 3월 둘째 주 기업 분석 보고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